혹시 오늘도 수영하다 얼마 못 가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호흡이 짧아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나와 달리 옆 레인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는 편안해 보이는 호흡으로 레일을 쉬지 않고 왕복하시다가 배가 고파서 물에서 올라오신다는 부러운 이야기, 초보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풀장에서 수영하는데 그 아주머니와 나의 수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다른 점이 없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분명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선생님이나 주변 수영 잘하시는 분에게 편한 호흡으로 끊기지 않고 계속 수영을 하는 방법을 물어보면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해주실 거지만 아마 기초 자세의 이야기와 몸의 힘부터 빼야 한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실 겁니다. 그럼 그 대답을 듣고 더 혼란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호흡이랑 자세는 또 무슨 상관이고, 나는 이미 몸에 힘을 뺀 것 같은데 이렇게 힘을 빼는 게 맞나? 내가 몸에 힘을 빼보니 물속으로 가라앉던데?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나와 다르게 한번 물에 들어가면 계속 수영을 이어나가는 옆레인 아주머니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형 호흡이 수영의 자세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번 자유형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영상에서 쾌적한 호흡을 위해서는 물속에서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쾌적한 호흡의 선순환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호흡의 선순환 조건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호흡의 악순환 조건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호흡이 힘든 이유는 호흡을 힘들게 만드는 안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우선 이 안 좋은 호흡의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영에서 저항이란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알고 가야 합니다. 수영에 들어가면 물과 나의 몸 사이에 닿는 부분이 자연히 생기게 되죠. 이때 이 닿는 부분을 통해서 물과 나 사이에 저항이란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저항은 물과 나의 닿는 면에서 발생하니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물과 닿는 면이 많을수록 저항도 많아집니다. 반대로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물과 닿는 면이 적을수록 저항도 줄어들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에서 창밖으로 손을 내밀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달리는 차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바람을 손바닥으로 맞을 때랑 손가락 끝으로 맞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손의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저항의 힘 차이가 확연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손바닥으로 바람을 맞으면 팔이 뒤로 확 밀릴 정도로 바람의 저항이 강해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손끝으로 바람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팔이 뒤로 밀리지 않고 훨씬 가벼운 저항이 손끝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손을 수영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람이 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수영하실 때 손바닥에 가까운 형태로 수영을 하면 많은 저항을 받게 되고, 저항을 뚫고 앞으로 가려면 수영에 필요한 에너지가 더욱 많아져 금방 지치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손끝 형태로 수영을 하실수록 적은 저항을 받게 되고 보다 적은 힘으로 오래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저항이 혹시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저항이 쌓이면 몸에 지속적인 부담을 느끼게 하고 지쳐서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 때문에 손바닥에 가까운 형태를 피하고 보다 손끝 모양에 가까운 형태로 수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쉽지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나는 손끝 형태로 수영하고 있지 않나? 누가 손바닥 형태로 수영을 하나?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초보분들일수록 이 저항을 줄이는 개념이 적습니다. 이제 함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시죠. 아까 달리는 차 안에서 밖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우리 몸으로 표현했지요. 하지만 그 손과 우리 몸에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달리는 차에서 뻗은 내 손은 숨을 안 쉬어도 되지만 우리는 수영할 때 숨을 뱉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형 수영 호흡에 익숙하신 분들은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 사이드 호흡으로 최소한의 저항을 만들고 코와 입만 수면 위로 올리셔서 능숙하게 호흡하시지만, 아직 호흡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분들일수록 숨이 부족하고 가빠서
호흡 타이밍에 머리를 자연스럽게 높이 들고 숨을 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욱이 숨 쉬는 타임뿐만 아니라 물속에서의 자세에서도 머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가 없어 별다른 인지 없이 편한 대로 머리 위치를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일수록 그 편한 위치가 다음 숨을 빨리 쉬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머리를 수면 가까운 쪽으로 높이 두고 수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세가 어떤 결과로 발생하는지 큰 인지 없이 말이죠. 하지만 의도나 인지가 있든 없든 행위에 대한 물리적 결과는 그대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실제 수영할 때 초보분들일수록 머리 위치가 수면에 가깝거나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아까 배운 물의 저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수면 위로 올라올수록 몸 전체의 저항도 많아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달리는 차의 손바닥 예시에서 손끝을 위로 들면 어떻게 될까요? 손끝이 아랫면으로 확 저항이 생기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영 시 머리를 위로 올리면 자연히 몸통의 일부가 물 아래로 기울게 되고, 몸통이 기울면 다리는 더 깊이 물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저항이 생기는 면적이 확 넓어지게 되겠지요. 이는 곧 수영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빨리 지치게 되는 또 하나의 큰 이유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초보자분들이 머리의 위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오르막 경사로를 올라가는 형태의 자체 하드모드 수영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옆 레인에 편하게 수영을 오래 하시는 아주머니와 금방 지치시는 초보분들의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인상적이지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머리의 위치가 같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지만 누구는 오르막을 달리는 효과를 만들고 다른 누구는 평지를 달리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유형 사이드 호흡은 나중에 자세하게 따로 다뤄볼 주제여서 이번 편에서는 주로 저항의 개념과 몸의 자세를 이해하는 데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호흡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자유형 호흡 시 머리를 위로 높이 드시지 마시고 머리의 뒤통수를 뻗은 팔 쪽에 붙이는 느낌으로 자세를 만드시고, 골반의 회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코와 입이 수면으로 들리는 느낌으로 몸을 틀면서 호흡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몸과 물 사이에 발생하는 저항이란 개념을 이해하시게 되었고, 앞쪽에서 머리를 조금 올리는 것이 뒤로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발생시키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몸통과 하체 부위에 발생하는 저항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영상이 한 편에 너무 길어져서 나눠 올리게 되었습니다. 곧 좋은 연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